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도기마을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의 정말 마지막 날 11월 30일 토요일 여러분 만나뵙게 된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아주 눈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이거 꼭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다행히 안 녹았습니다. 오늘 낮에는 온도가 올라와서 이걸 못 보여드린다고 해서 좀 아침에 평소보다는 조금 잠을 들자고 나왔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근데 이번 눈이 좀 특성이 좀 다르더라고요. 과거하고. 눈을 저는 많이는 안 추웠습니다. 조금 추웠는데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눈이 하는데 안 밀려요. 왜 그런 거 봤더니 이게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그 수온이 올라가고 그다음 바닷물의 증기가 이렇게 더 많이 수증기가 많이 올라오면서 그 눈에 습기가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머금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눈이 아니고 얼음덩어리 같은 느낌 들었어요. 그래서 몸으로 막 밀었는데도 안 돼가지고 삽처럼 퍼서 조금 치웠습니다. 그래서 거의 안 치웠어요. 덕분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경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후변화가 확실히 우리 눈에 바로 몸에 다가왔고, 반면에 이제 미국에서는 그거 다 뭐 사기다라고 하는데, 지금 유럽도 그렇고 여름에 너무나 덥고, 저희도 뭐 엄청나게 비가 많이 오고, 이번 겨울에 너무 더워서 11월에 반팔을 입고 다니기도 했는데, 눈이 오기 시작하니까 급속한 겨울로 바뀌는데, 이 겨울 풍경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도 느끼게 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그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기대감들이 굉장히 크게 작동했던 11월 한 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일부에서는 야성적 충동이 살아났다, 또 기업가 정신이 살아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기업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뭔가 세상을 바꿔줄 거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옆에서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미국 사람들은 바이든과 민주당 행정부에 대해서 그 관료들의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알아서 끌어간다 하는 이런 생각을 조금 많이 했던 게 아닌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모든 물건값이 올라가면서 삶이 팍팍해지자 결정타를 날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 분들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되게 좀 걱정이 많이 되고, 그래서 한국 시장도 어떤 피해를 당할까, 한국 기업들이 어떤 피해를 당할까 하는 그런 염려감이 있어서 이 트럼프에 대해서 가장 극명하게 큰 차이를 보여줬던 기간이 이번 11월 달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은 매우 좋았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월별로 상승폭이 뭐 거의 사상 최고 수준이 나타났는데요. S&P 같은 경우도 월별로 올 들어서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여준 5%대의 상승, 그리고 나스닥도 무려 6% 상승했고요.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는 무려 7.5% 상승하면서 2년 내 최고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러셀은 더했습니다. 러셀은 무려 한 달간 10.8%나 오르면서 기대감이 엄청나게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반면에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완전히 거꾸로였고요. 한국은 지금 하락 신기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무려 8개월을 하락을 했어요. 1년 11개월 동안 8개월. 그러니까 3개월 반짝 상승하고 8개월을 하락한 흐름이고요. 이거 역대급이고요. 이거보다 더 많이 하락한 해는 닷컴 버블밖에 없어요. 여러분, 닷컴 버블 경험 안 해보신 분들 많겠지만, 그 닷컴 버블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평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그거였다. 내가 너무 어렸고 너무 주식시장을 몰랐다. 내가 알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내가 진짜 내 평생에 다시는 못 볼 그런 대단한 광풍이었다. 그때 그런 광풍하고 나서 떨어졌으니 얼마나 많이 떨어졌겠어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날아갔는데, 그래서 지금 코스닥 지수가 곱하기 10을 한 거 아닙니까? 지수가 너무 100 언더로 빠져가지고 너무 낮아지니까, 1000포인트 넘던 게 100 언더로 빠지니까 너무 곱하기 10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곱하기 10을 해서 600포인트대 아닙니까? 근데 어쨌든, 근데 그때 이후로, 그때는 9개월 정도인가 빠졌어요. 1년에. 근데 지금은 벌써 지금 그 8개월이 빠졌습니다. 한 달에. 11개월 동안에.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많이 빠진 해라서 하락 개월수 닷컴 버블 이후 신기록을 찍는, 근데 앞선에 그런 강세장이 있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올해 11월 달은 정말 미국에 참여하신 분과 한국에 참여하신 분이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그런 달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그 코스피 코스닥 동시 하락도 IT 버블 그 강세 이후에 나타난 이후로 최고 장기 기간입니다. 그때 6개월 연속으로 빠졌었고요. 금융위기 때 2008년도 리만 사태 때 연속으로 6개월 빠진 이후로 지금 5개월 연속 빠진 거가 그 다음 최고 기록인데 바로 이번에 그런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그 통계적인 걸로 보면은 뭐 다음 달에는 설마 오르지 않겠어. 우리가 지금 IMF를 향한 것도 아니고 지금 IMF 때보다 연속 하락은 더 커요. 물론 그때는 너무 크게 빠졌으니까 반등이 이제 하락이 4개월밖에 안 되고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IMF 때보다 더 심해. 거의 금융 위기급이야. 뭐 이런 정도의 하락이니까 뭐 산술적으로 보면 다음 달에는 12월 달에는 설마 안 오르겠어? 그 다음에 배당도 주니까 떨어지는 바람에 배당 그 전에 올라야 되는 게 보통 10월 달, 11월 달에 오르거든요. 그것도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받기 위한 투자도 설마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제까지 외국인들의 태도를 보건데, 그리고 오늘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보건데,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또 이 부분 정리할 건데, 이건 월요일 날 좀 긴 얘기가 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장 한마디. 오늘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추수감사절 연휴장이었기 때문에 반장밖에 안 열렸습니다. 그래서 오전장하고 1시 정도의 장을 마감하고 2시 정도의 장을 마감하고 해서 사실 미국 시장의 흐름을 가지고 뭐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다, 그리고 여기다 의미를 많이 둔다 하기는 조금 애매했어요. 그래서 오늘 장 한마디는 좀 다른 영역에 있습니다. 이미 한번 N강세와 N캐리 청산에 얻어맞은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게 오늘 장 한마디가 되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시장 자체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은 환율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가장 눈에 띄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달러 같은 경우는 달러 강세 요인이 오늘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주는 달러 강세 요인이 하나도 없어요. 즉 금리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금리가 오늘도 추가로 떨어졌는데 장기물 쪽에서는 꽤 많이 떨어졌어요. 한 6bp 가까운, 거기서 또 많게는 8bp 가까운 정도의 금리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4.5에서부터 흘러내리기 시작했었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보면 하락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4.1대까지 떨어졌어요. 자, 4.5 근처, 4.46 뭐 이렇게까지 가던 게 지금 4.17까지 10년물 기준금리가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뭐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그 장관들을 선임하게 되고 나니까 트럼프가 만들 그 미래상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무마가 됐다, 좀 중화가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되자 관세 정책이 트럼프가 얘기한 대로 100% 오케이 25% 뭐 이게 아니라 뭔가 좀 조정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시장 참여자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채권 참여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채권 금리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 요인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달러가 상대적으로 조금 밀린 이유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엔화 때문입니다. 엔화가요, 어떻게 151엔대 하던 엔화가 151엔이 깨져서 150엔이 된 게 아니고요. 150엔도 깨져서 149엔을 갔습니다. 지금 149.7이에요. 얼마나 강세였냐? 원화는 930원, 100엔당 932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자, 원화는요, 금리 내리고 나서 지금 약세로 전환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건 거의 명백하게 1,400원에서 개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더 이상 약세가 되지 않도록 계속 개입을 하면서 원화를 강세로 사주고 있는 그런 개념이, 달러를 팔고. 이게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닌가? 1,400원대 뭐 최성목 부총리가 뭐 이미 사전에 좀 깔아놨죠. 뉴노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장기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를 내리면 우리는 1번 꼴 나는 거죠. 1번이 지금 어떻죠? 그 150엔 가면서 80엔 하던 게 150엔 가면서 주가는 좋았어요. 주가는 좋고 기업들 실적도 괜찮았습니다. 근데 개인들은 아주 도탄에 빠졌죠. 우리 완전 가난해졌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일본의 중산층 해봐야 어디 그 유럽은 못 놀러가. 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죠. 예. 한국에 약간 그런 그림이 약간 조금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실루엣 보이기 시작해요. 지금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엔화가 이렇게 강세가 된 이유는 뭐 그러면
1번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전망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1번 금리가 올랐느냐? 월요일날 뭐 다시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지만 10년물, 30년물 금리가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심리적인 부분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즉 오늘장 한마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 8월 달에 너무 세게 당했기 때문에, 거의 뭐 도륙을 당했기 때문에 청산된 펀드들도 많잖아요. 그 뭐 헤지 펀드나 뭐 개별 펀드들이 이 난리 굿이 나서 망해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면 이 상황이면 금리를 올리지 않겠어? 라는 전망을 더 강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오늘 그 빌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도쿄 지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요. 월요일날 다시 글자를 보여드리면서 하겠습니다만은, 이번 11월 달 도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2.2%가 나왔습니다. 뭐 2.2% 갖고 왜 그래? 하지만 지난번에 1.8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목표는 얼마? 2%예요. 2%보다 높게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그 소비자 물가 지수,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 근원 말고 2.6%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1.8이었어요. 자, 이쯤 되면 목표가 2%인데 2.6이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니까 엔캐리 청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에 뭐 해봐야 얘는 안 되겠네 하고 엔약세로 투자를 했던 투기 세력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한테 회색 코뿔소로 옆에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무슨 일을 어떻게 벌일지 모른다. 물론 조심할 거예요. 지난번에 그 8월 5일 날 그 블랙 먼데이 나오고 나서 너무 깜짝 놀래갖고 일본 은행들이 했던 조치, 일본 재무성에서 했던 이야기들, 이런 등등등을 보면 조심할 겁니다. 조심하지만 엔화의 거래 규모는 통화 거래 규모 중에 세계 최고의 거래 규모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처럼 그렇게 쉽게 제어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 그동안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했던 VIX 지표가, 변동성 지표가 상당히 안정이 됐습니다. 안정이 되는데 이게 한 12 정도까지 오면 진짜 안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번 분위기 보니까 12 오기는 텄죠. 근데 이게 어디까지 왔느냐? 13.5까지는 내려왔습니다. 상당히 안정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는 몇 가지 지표들, 페어 앤 그리드는 아직까지 익스트림까지는 안 갔고 한 66입니다. 75부터가 익스트림이죠. 여기서 조금 더 이게 13 초반 정도, 12, 옛날처럼 12 초반까지는 안 올 것 같아요. 그거는 쫙 해서 한참을 그냥, 오른 다음에, 시장이 오른 다음에 계속 이렇게 꾸준했던 굉장히 긴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0위까지 떨어진 거고, 이번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자, 그러면 VIX 지표가 여기서 조금 추가로 떨어져서 13 정도 초반까지 간다. 자, 그러면 변동성이 뭔가 뻥 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오히려 마음 편할 것 같고요. 네. 오늘 뭐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많이 좋았습니다. 그 기술주들 반등, 그 다음에 대표주들 반등, 엔비디아, 테슬라 이런 쪽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와 관계가 많은 반도체 주식들, 그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주들은 그동안에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딱 하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 빠졌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요일 날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램에 대한 전망이 창신 메모리가 진입을 하면서부터, 그리고 또 어제 중국에 대한 제재가 덜해질 것이다. 그래서 장비주도 올라간 게 그것 때문이잖아요. 중국에 대한 제재를 더하면 중국의 장비를 많이 팔 수 있을 것이다. ASML 같은 경우 중국의 장비를 못 파니까 반절 매출을 중국에서 해줬는데 큰일 났다 해서 장비주도 꼬꾸라진 거잖아요. 그때부터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3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앞으로는 확 줄 거다, 이런 전망을 하면서 아주 곤두박질 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풀어주는 분위기인데, 그래서 ASML이 로비를 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창신 메모리 쪽에서의 수율이 낮을지라도 DDR4의 공급이 계속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은 월요일 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유통업체도 이번에 뭐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든가 이런 추수감사절 연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조금 이따 발표될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 발표 안 됐는데 중국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됩니다. 과연 확장세를 유지할 것인지, 산업 생산 쪽에서 꺾였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건지, 공업 이익이 크게 떨어졌으니까 이게 떨어질 건지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너무너무 확창해요. 지금 이 모자를 안 쓰면 눈을 뜰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모자를 쓰고 나왔다는 거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날씨는 그렇게 춥지 않네요. 오늘 낮에는 굉장히 따뜻해진다고 하고, 예, 좀 뭐 두껍지 않게 입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만 조금 시리고 굉장히 좋습니다. 화창하고 너무 아름다운
날이에요. 멋진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